안녕하십니까. 씨뿔뿔 20번째 시간 벡터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툴 같은 거를 만든다, 또는 편집기를 만든다,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을 관리, 조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든다 등등의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항상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등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수를 예를 들면 변수는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포인터도 간접적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객체란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C에는 구조체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런 등등을 사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기법, 프로그래밍 기법을 쓰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배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데이터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쭉 나레이션 그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배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열에다가 객체를 담아서 즉 배열의 요소가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벡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벡터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개발자들한테 좀 더 편하고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벡터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목차는 객체 배열.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배열은 배열인데 배열 요소에 객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우수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체 배열입니다. 배열 요소가 객체로 구성된 배열로 일반 배열과 같이 사용한다. 그죠? 일반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요소가 기본 자료형, 인트형, 쇼트형, 더블형 등과 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런 거에서 요소만 뭘로 바뀌어요? 객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북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로는 프라이빗으로 책의 이름, 책 넘버, 번호가 있고요. 퍼블릭으로 생성자가 있고 생성자가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세터와 게터가 있습니다. 여기 소멸자도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클래스가 있죠. 자, 이 클래스로부터 우리는 뭘 만들 수가 있어요? 객체를 무한대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뽑아낸 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배열을 선언을 해서 배열을 초기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타입 우리가 인트형 배열을 선언을 하면 인트 그다음에 a 뭐 이렇게 했었죠. 그죠? 다섯 개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인트형이 아니라 나는 지금 북이라는 데이터형을 쓸 거예요. 그래서 북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라는 자료형의 이름을 북스1이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열의 크기를 5로 5개로 선언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북스2 그 다음에 5개 하는데 선언함과 동시에 바로 초기화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북 객체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생성할 때 누가 호출되겠어요?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이 부분이 호출될 수 있을 겁니다. 스트링이 있고 인트형이 있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 이런 객체. 그러면 총 객체가 몇 개? 5개가 생성되면서 그 5개가 인덱스로 접근을 가능할 수 있게 초기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초기화하면 자동적으로 배열의 크기는 몇? 3으로 지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한번 코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배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과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스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include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스트림 include에서 string using namespace standard int main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book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book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private member, 그다음에 public도 멤버가 있겠죠. 예. 자, 프라이빗으로 멤버는 간단하게 두 개, 뭐예요? 스트링 book의 이름, 그다음에 int book의 넘버 정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에는 생성자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에다가는 호출이 되면 어떻게 로고 하나 찍어 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컨스트럭터라고 생성자라고 이렇게 로고를 하나 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이런 생성자가 있고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스트링 s로 할까요? 그 다음에 int n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성자를 받은 다음에 자, 받았으면 초기화를 멤버를 초기화해 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에다가는 n을 대입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생성자를 두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소멸자는 생성자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앞에 물결 표시만 하나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소멸자하고 자, 요걸 좀 바꿀게요. 컨스트럭터가 아니고 디스트럭터라고 바꾸겠습니다. 디스트럭터, 컨스트럭터 이렇게 로고를 하나씩 남겨놓고요. 자, 그 다음에 getter, setter도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set name 스트링 받겠고요. 그 다음에 name에다가 s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자, int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터를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까요? 또 getter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getter 얘는 string int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필요 없겠죠. 자, 그다음에 뭘 반환하면 돼요? name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넘버를 반환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북클래스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생성을 해서 배열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book 타입에 books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생성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객체가 5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북 타입의 객체가 5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누가 호출되는지 보면 디폴트 생성자 이 녀석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기서 실행을 컨트롤 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컨스트럭터 5번 호출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소멸자도 어떻게? 5번 확인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배열, 객체 배열 5개, 크기가 5개인 객체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객체가 자동으로 어떻게 생성이 막 되는 거죠. 생성이 되면서 당연히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다음에 끝날 때는 소멸자, 디스트럭터가 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주석 처리할게요. 로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생성함과 동시에 어떻게 초기화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북 생성자 중에 이런 생성자가 있었죠. 이름하고 번호를 넣어주는 생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 언어책이고 번호는 1번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5개니까 어떻게? 너무 많은가요? 3개만 할게요.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C 뿔뿔 책이다. 그 다음에 뭐 자바 책이다. 번호는 2번이다. 3번이다. 자, 이렇게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요 위에 거 잠시 주석 처리하고 자, 실행을 또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3개가 다 만들어지고 그 생성자 여기 보면 요거가 호출된 거겠죠. 이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로고로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데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이라고 하고 크기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바로 이렇게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컨스트럭터가 몇 번? 3번 호출되면서 객체가 3개 호출된 거죠.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객체 배열이죠. 배열을 생성을 하고 우리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자, 배열에서 객체한테 배열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뭘 써요? 우리는 인덱스를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i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늘려 나가고요. 자, 폼을 돌면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북스에 북스3에 어떤 거 우리는 get name이란 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et name을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근데 북스에 인덱스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스에 여기다가 인덱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덱스를 i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접근자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i도 변동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name도 있지만 북의 이름도 있지만 북의 넘버도 있었죠. 그래서 넘버도 이왕이면 한번 같이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초기화할 때 C, C++ 자바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get으로 해서 getter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C++,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넘버 1, 2, 3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포문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for 루프문을 쓰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북스3 네, 이렇게 for 루프문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북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get number.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될 듯 합니다. 결과는 똑같겠죠. C, C++ 자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배열을 관리하는 객체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누가 호출된다?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객체가 뿅 하고 만들어지고 그 객체들, 만들어진 객체들은 어떻게 관리된다? 배열로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관리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왔고요.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의 코드인데요. 근데 이제 배열을 우리가 쓸 때 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불편한 점이냐면 다른 언어와 달리 C 계열에서의 배열은 한 번 크기가 정해지면 그 이후에 크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개짜리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데이터가 6개, 하나 더 들어와요. 그러면 배열 크기가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벡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동적으로 메모리를 확장해 가면서 또는 축소해 가면서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그런 배열의 크기 말고 그다음에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많은 그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하나씩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를 보면 일단 벡터는 정적인 배열의 단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정적이죠. 한 번 크기가 정해지면 컴파일 시점에 정해지면 런타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런타임에는 크기가 변경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단점을 보완한 동적 배열로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뱅크 어카운트,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가겠죠. 그러면 계속 계좌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계좌를 해제하면 다시 계좌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계좌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멤버로 그 계좌 이름, 그 다음에 계좌 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퍼블릭으로 생성자 2개가 보입니다. 기본 디폴트 생성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개 변수를 2개 받아서 멤버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생성자가 보이고요. 다음에 세터, 게터 보입니다. set name, set number, get name, get number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벡터는 이렇게 벡터 타입의 뱅크 어카운트 타입의 내가 만든 클래스 타입이죠. 뱅크 어카운트 타입의 벡터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벡터의 이름 인스턴스명이죠. 인스턴스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안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크기는 나중에 변동이 배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늘어날 수도 있고 배열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똑같이 배열에 접근하듯이 인덱스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위에서 설정한 우리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명 그 다음에 그 배열 인덱스 그 다음에 세터 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찬호, 이승엽, 류현진, 추신수, 박병호라는 그 은행 계좌가 어카운트가 만들어져서 그 5개의 어카운트가 배열, 벡터로 이렇게 메모리에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박찬호, 이승엽, 류현진, 추신수, 박병호의 이렇게 배열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열의 크기를 하나씩 늘리는 그런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ush 100입니다. 그래서 push 100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내가 뱅크 어카운트란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뱅크 어카운트의 인스턴스 명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기존의 5개의 배열에서 하나가 이렇게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뭐여야 되겠어요? 뱅크 어카운트에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푸시백은 어떻게 맨 뒤에 자동으로 객체가 하나 추가되는 기능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반대 기능이 있어요. 팝백이 있어요. POP백. 얘는 어떻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객체를 갖다가 제거해서 총 6개였던 크기를 갖다가 5개로 줄이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함수입니다. 자,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 뱅크 어카운트 인스턴스가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어떤 거 전체 길이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5가 반환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6이 반환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7이 반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터레이터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도 반복자 그런 기능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터레이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반복자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자라는 걸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반복자를 만들 때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벡터 있죠. 벡터에 이터레이터를 만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터레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 명을 하나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반복자가 이 내가 가리키고 있는 벡터에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여기에 존재하다가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자,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자의 의미는 하나씩 요소를 건너뛰면서 그 요소를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처음에 만들면 그 이터레이터는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존재하고 그 이터레이터에다가 뱅크 어카운트에 begin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면 이 이터레이터는 어디? 처음으로 가요.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뱅크 어카운트에 end를 줘요. end를 주면 맨 마지막을 여기를 가리키는데요. 여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를 가리켜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뱅크 어카운트 이레이저는 어떤 요소, 배열의 벡터에 있는 요소를 하나 삭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야 이레이저 삭제해줘.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넣어줘요. 이터레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터레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레이저 이터레이터 해주면 어떻게? 첫 번째 요소가 제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레이저 이터레이터를 주면 어떻게? 이 두 번째 요소가 제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있죠, 마지막. end를 줬어요, 먼저. 그럼 이터레이터가 어디로 이동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6개의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터레이터는 end를 주면 여기가 아니라 어디? 요 끝부분에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끝부분에 붙으면 이 뒷부분에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지우면 요 요소가 삭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코드는 제가 먼저 이렇게 코딩을 좀 해놨고요.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벡터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에서 벡터 헤더 파일을 먼저 include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컴파일 되기 전에 시작할 때 벡터 소스가 다 같이 여기에 첨부가 돼서 컴파일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include 해준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별 특별한 거 없이 생성자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세터 게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쓰는 방법. 벡터 나는 쓸 거야. 근데 어떤 타입? 자료형은 뱅크 어카운트라는 데이터 자료형을 쓸 거야. 그리고 크기는 몇? 5를 쓸 거야. 라고 해서 5개짜리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일단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의 사이즈면 이렇게 그 사이즈 크기 5개죠. 5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보시면 컨스트럭터 먼저 5번 호출됐죠. 왜 호출되겠어요? 생성을 했으니까 생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호출되면서 로그 찍혔고요.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사이즈는 뭘 반환한다? 벡터의 크기를 반환한다. 크기가 지금 5죠. 그래서 5를 반환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은 배열 접근하고 똑같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set name, set number, set name, set number에서 박찬호, 이승엽, 류현진, 추신수, 박병호에 대한 뱅크 계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접근하는 그 for 루프문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대로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개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온 것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에 푸시백이에요. 푸시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뱅크 어카운트 A라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스턴스를 어떻게 푸시백 하니까 뒤쪽에 붙는 거죠. 뒤쪽에 붙으면 위에서 5개의 벡터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5인 벡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푸시백으로 추가했죠. 그러면 사이즈가 몇 나오겠어요? 6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6이죠. 자, 반대로 POP100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그 요소를 벡터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5로 줄어든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푸시백 사이즈 멤버 함수 푸시백 POP100 요 함수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론트하고 백이라는 멤버 함수도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쓰는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그 인스턴스에다가 뱅크 어카운트 벡터죠. 벡터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요소의 게터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박찬호하고 박병호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검색이 된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론트와 백은 보다 배열의 벡터의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를 검색해 주는 멤버 함수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터레이터가 있는데요. 이터레이터는 뭐다? 반복자라고 했습니다. 네, 반복자여서 뱅크 어카운트에 뭔가 하나씩 요소를 검색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요소를 검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비기는 뭐냐면 이터레이트 그 요소의 첫 번째 올 수가 있겠고 엔드는 마지막 요소에서 한 번 더 나간 플러스 1 해준 녀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긴도 저희 구할 수가 있고 엔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터레이터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레이저 해당하는 이터레이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배열 요소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이레이저를 주는데 매개 변수를 뭘 준다? 이터레이터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주석 처리한 걸 빼고 엔드죠, 엔드 마지막 요소에서 하나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이터레이터 현재 이터레이터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죠. 그럼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한 칸 뒤로 물러서 맨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터레이터를 이레이저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맨 마지막 요소가 삭제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요소를 삭제했기 때문에 박병호가 삭제되고 이렇게 초신수까지 4개의 어카운트가 존재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매개 변수를 2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터레이터가 지금 비긴이죠. 가장 첫 번째 있죠. 그럼 어디? 박찬호한테 있습니다. 박찬호 여기에 지금 이터레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터레이터 하나 더 플러스예요. 그러면 여기 박찬호에서 누구로 가요? 이승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구간 시작. 다음에 이터레이터 3. 이터레이터가 처음 여기 있었는데 3. 하나
하나, 둘, 셋. 여기죠, 여기. 이터레이터 3. 즉 1에서 3까지의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삭제해라 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승엽하고 류현진이 삭제돼요. 그래서 박찬호하고 추신수 두 사람의 어카운트만 이렇게 남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례적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배열 그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느냐, 하나 있으면 해당하는 이터레이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벡터의 요소만 삭제가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주면 구간을 지정해서 그 구간에 해당되는 모든 배열의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벡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배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는 데이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고 얼마만큼 데이터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능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이런 벡터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